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교세일즈 교육 2일차 강사 김우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입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참관하시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일단 이름을 조금 적으려고 하는데 종호구 FA님, FA님, 영준 FA님, 혜림 FA님, 지순 FA님, 혹시 종호 FA랑 옆에 계신 분 재현 FA님, 그 경력이 지금 신입분들 다 경력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준 FA만 빼고 종호 FA님도 경력이시고 지금 재현 FA님도 신입이시고 신입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신입. 종호 FA도 신입이시죠? 오늘 제가 처음에 강의 주제가 FA10이에요. FA10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소양인데, 사실은 영업하면서 이 FA10이 정말 영업하는데 많은 거를 좌지우지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나가서 고객들을 만나시잖아요. 고객들을 만날 때, 정말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내 업력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게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소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리겠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AP 방법인데 중요성. 어제 본부장님 1일차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AP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실전 영업에서 AP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9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계약 체결률에.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AP에서 이제 FF, 팩트 파인딩 하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유익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저희가 여기서 다들 모여 계시는 의의가 뭘까요? 여기 계시는 이유. 우리가 다 여기 사무실에 출근하는 이유. 돈 벌려고. 딱 그림이 나와서 제가 힌트 한번 드렸는데, 돈 벌려고 해요. 저희는 다 돈을 벌려고 여기 집단 린치핀 소속에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다들 각자 개인 목표가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다들 여기에 오셨을 거예요.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은 다들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일은 정말로 돈을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제한이 없어요. 진짜 천정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경력이신 분들도 아시고 신입분들은 앞으로 차차 배워나갈 건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어느 순간은 잊어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하니까 하는 대로 나중에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매일 다른 고객들을 만나지만 사실 하는 루틴은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 루틴을 지금 린치핀에서는 여러 가지 본부장님이 7대 과제라든지 루틴을 정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걸 잃을 때가 있어요. 돈을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를 벌고 싶다는 그게 딱 달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기 안주하게 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혼 FA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싶으세요? 10억. 10억? 한 달에 10억. 오, 나중에 진짜 큰 사업을 해야겠다. 이거 10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일단 보험 업계에서만 볼 수 있는 월급의 어느 정도의 맥시멈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뒤에 뭐 더 늘려나가는 거는 제 욕심에 따라서.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먼 미래고, 그럼 당장 다음 달 급여는 어느 정도 보고 싶으세요? 이번 연평균이라든지. 연평균 1억 정도. 연평균 1억? 그러면 한 달에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월 1000만 원을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영업을 해야 되는지 수수료 원장을 보시고, 나중에 영업을 하시다 보면은 내 업적에 따라서 이 정도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겠다라는 그 기준이 서요.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은 그 기준이 점점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합리화를 해요.
내가 나 이것밖에 못하나 보다. 혹은 아니면 내 고객의 질이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변명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처음에 딱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목표를 생각하시고 영업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시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얼마를 벌 거다라는 기준이 쓰실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꼭 이루셔야 되는 게 한번 그 금액을 밟으면은 또 그 다음 목표가 보입니다. 반대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빠른 어느 시간 안에 어떤 분은 1,000만 원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00이 목표이실 수도 있어요. 그 목표는 다 다르니까. 근데 그 목표를 절대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적인 부분에서 또 다른 FA10들이 있지만 그래서 가끔 그런 걸 잃어버리시는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계약을 하려고 고객님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고객은 보장에 관심이 없어. 혹은 내 고객은 이거에 대한 니즈가 없어. 암에 대한 니즈가 없어. 혹은 여기 상품보다는 여기가 나한테 떨어지는 수수료는 적고 보장은 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루 종일 전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도 좋아야 됩니다. 고객님들만 좋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고객님들도 좋으면 저도 좋아야 되고 내가 좋으면 고객님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하시면서 너무 이제 고객님들 잘해드리는 건 좋지만 전산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나가서 영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중에 딜레마에 빠져서 내열과는 뭐가 좋을까? 허열성은 뭐가 좋을까? 또 이거는 이거 비고.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에 어떤 거를 제안해 드릴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시는 시간보다 그 고객을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저희는 매일매일 보험을 보잖아요. 매일매일 상품이 바뀌고 매일매일 담보가 바뀌지만 고객들은 그걸 몰라요. 고객들은 그 상품을 보고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고 계약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객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엄청 좋은 상품은 이번 달에 나오는 상품이 좋지만 1년 뒤에 더 좋은 상품이 나와요. 보험은 분명히. 안 좋아지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품도 중요하지만 고객님들한테 제안하실 때 그 고객님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나한테 어느 정도 베네핏이 떨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영업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고객님이 하시는 말을 다 믿으셔도 안 됩니다. 재무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장은 쉽고 혹은 재무는 쉬운데 보장은 어렵고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고객들이 재무를 안 좋아한대요. 다 고객들이 보장을 안 좋아한대. 근데 우리 일은 어떤 일이에요? 거절받는. 네, 맞아요. 거절받고 제한하는 일이에요. 고객들은 당연히 보장에 대한 니즈도 없고 저축에 대한 니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그런 니즈를 끌어올리셔갖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FAC 10대 내가 그런 니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큰 니즈가 있어야지 고객한테 호소력이 전해집니다. 맨 처음에 돈으로 시작했지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러면 안 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10이 있으셔요. 예를 들어서 다 환경이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환경이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보험 들면 다 해지하라고 그렇게 싸웠어요. 진짜로. 어머니가 보험 들었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 쓸모없는 거 왜 가입하냐. 한 달에 이거 가지고 치킨 사 먹지 저축하지. 근데 우리들이 만나는 고객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지금 본부장님을 만났거나 여기 앉아 계신 설계사분들, 지점장님들을 만나서 제가 니즈를 올렸다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았겠죠. 참고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진짜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간경화가 왔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된대요. 근데 간 이식 수술 비용이 3천만 원이고 이제 간 이식 비용이 3천만 원이고 수술 비용까지 합치면 1천만 원, 4천만 원이 필요한데 간 기증자가 나타나면은 바로 수술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4천만 원을 만들어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사업 실패로 진짜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딱 그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운전하면서 처음에 울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니까. 근데 두 번째 든 생각은 제발 엄마가 보험이 있어라. 진짜 이 생각으로 운전하면서 집까지 왔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해지하라고 하고 했는데도 오면서 진짜 그 생각뿐이었어요. 왜냐면은 돈이 있어야 엄마를 살릴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그때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손을 덜덜 떨면서 보험 증권을 막 찾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보험이 없으셨어요. 그때 생활이 힘드니까 보험을 실효시키셨더라고요. 저의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직 다가오지 않을 고객의 위험 리스크를 저희가 책임지는 일입니다. 고객은 다 하기 싫어요. 진짜로. 고객은 지금 당장 내가 쓰는 걸 좋아하지, 나가서 여행 가고 명품 사고 옷 사는 걸 좋아하지, 내 미래에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고객들은 정말 생각 안 합니다. 우리들이야 여기서 매일매일 뭐 암이 어떻고 뇌혈관 환자가 어떻고 보험 치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매일매일 들어서 니즈가 생기지만 고객들은 진짜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고객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니즈를 들어도 뒤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니즈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장을 잘 팔고 싶다. 그러면 상품을 보시면서 계속 니즈를 환기시키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다면 혹은 내가 주변에 뭐 친척이라든지 친인척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병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아프셔갖고 힘드셨던 분들. 그래서 내가 고객을 만날 때 그런 아픔을 이 사람한테는 겪지 않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 무겁나요, 분위기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장을 얘기할 때 정말 호소력이 짙게 얘기해요. 내 얘기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혹은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동료분들의 가족들 얘기여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화이트 라이어를 하셔도 돼요. 우리가 고객들한테 최대한 사기는 아니잖아요. 이 없던 일을 지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면서 고객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미션으로 드리겠지만 이런 스토리들, 내가 살면서 보장 쪽으로 뭐 내가 힘들었거나 가족이 힘들었던 거를 내 얘기로 극대화시켜서 만드실 수 있는 스킬도 늘리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뭐 고객님들 만나면은 사람들이 저축할 돈이 없대요. 근데 저축할 돈은 없는데 해외여행은 가고 명품 옷은 삽니다. 정말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빚내서 놀러 가는 고객들도 많고, 여자친구랑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안하는 것 자체가 고객님들을 위한 거예요. 고객님, 너 나중에 진짜 이런 일 생겼을 때 진짜 큰일 나. 너 나중에 치료비 없어서 너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너 노후에 진짜 빈곤하게 폐지 죽고 살래? 아니면은 지금 상황도 정말 힘들지만 너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모아놓은 돈 없어서 힘들래? 그거 준비하자. 우리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쭈뼛쭈뼛 되실 필요가 없어요. 고객님들을 만나거나 DB 고객을 만나거나 지인 고객, 개척 고객, 어떻게 영업을 잘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진짜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제안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든. 그냥 진짜 내가 고깃집을 먹던 사장님, 나랑 그냥 안면이 튼 사람이면 누구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꼭 준비해.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 사람이 계약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쭈뼛거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설계사가 아니라면, 내가 설계사가 아닌데 내 친구가 보험도 없고 저축도 안 해. 그런 사람들 잔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보험 들어라, 너 저축해라.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거랑 연관이 돼 있어서 쭈뼛거릴 뿐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분명히 고객님들한테 미래 가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를 첫 번째로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린치핀에 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신입분들 새로 뽑으면은 혹은 경력직이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신입분들은 특히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는 지인 영업을 안 하겠대요. 지인 영업을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지인 영업을 못 하겠다가 아니고 안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인 영업을 린치핀은 안 해도 될 뿐이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첫 번째로 이 보험의 가치를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가치 있다고 느끼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권유 안 할까요? 네, 당연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기 지금 서울역에서 가서 표 하나만 받으면은 이거를 은행 갖고 가면 1,000만 원으로 바꿔준대.
그럼 누구한테 맨 처음 전화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내가 가장 아끼는 지인들. 근데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이게 처음에 내 경제력과 내 돈 수익과 연관이 있으니까 내가 지인들한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돈을 얻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근데 1차적인 건 이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한테 그런 거 준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저처럼 피눈물 납니다. 전 진짜 그거 갚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 제 친구들은 다 그때 상황을 알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없는 돈에 대출받아서 수술하고 어머니 결국 돌아가셨지만 결국 병원비는 4천만 원이 아니고 중환자실 비용까지 거의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 고객님이시든 그냥 DB 고객이든 지인이든 내 가족이 만약에 그러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그때 막막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가족들한테 준비를 하시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친인척들 지인들한테는. 여러분들 보고 제가 지금 지인 영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인 영업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영업을 많이 DB 영업으로도 충분히 되니까 안 할 뿐이지 난 그냥 안 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나쁜 게 뭔지 뭐냐면은 내 보험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저 보험의 가치를 모르는데 DB 고객, 나 처음 만나는 고객한테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팔 수 있다 이거야. 이거를 모르는데.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권유를 못 하겠어. 근데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권유할래. 이거는 마인드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정말 안다면은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객을 만나시잖아요. 그 호소력이 고객한테 진짜로 다가섭니다. 고객이 그걸 알아요. 고객들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대면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처음에는 새치의 혀로 꾸며낼 수 있어요. 근데 고객님들을 계속 관리하시다 보면은 고객들이 알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친구들 만날 때 얘가 나를 그냥 이득적으로만 만나려고 해서 끊어지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고객들도 정말 그렇게 끊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문제예요? 유지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유지가. 저희는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시죠?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보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첫 번째 이거를 가장 강하게 느끼셔야 돼요. 저처럼 경험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없으시다면 상상으로도 만드셔야 돼요. 저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상품을 팔면서 제가 위험 보장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가치를 느끼지만 저도 여러 가지 상품, 뭐 노후연금, 저도 니즈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그거를 내가 먼저 느끼고 고객한테 그 호소력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우치시면은 체결률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클래징을 할 확률이 정말 2배 이상 늘어나실 거예요. 첫 번째는 FA10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연관되는 얘기인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건 중요하지는 않은데 다들 각자의 이유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여기서 300만 원을 벌지 500만 원을 벌지 1000만 원을 벌지 2000만 원을 벌지 모르겠지만 경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지잖아요.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가정과 화목하게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시책도 많이 보내주지만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어떤 점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은 나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성취감을 또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성취감은 느낄 수 있지만 직업으로 자아 실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제 집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자아 실현을 하면 되고 대신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면서 성취감도 내가 목표했던 걸 이뤄가면서 성취감도 얻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성취감을 얻어서 수익을 얻는다면 그걸로 내 가족들이랑 외식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내 집도 나중에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 다 연관되는 얘기예요. 직업은 저희는 아까 전에 거절당하는 직업 또 제안하는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저희는 어떤 직업일까요? 관리도 될 수 있고
경주님, 네. 우리 어떤 일일까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신입이시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는. 맞아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종합FA 마지막으로 뭐 있을까요? 도와주는 직업이죠. 네, 맞아요. 모든 도와주는. 우리는 제안하는 직업입니다. 정말 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정말 많은 제안을 하는 직업이에요. 이거 보면은 소방관이랑 경찰관이랑 의사예요. 각자 직업들이 다 직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은 불을 끄는 게 직업이잖아요. 불 났다고 가서 막 무서워 나 못 들어가. 뜨거워서 못 들어가. 이런 소방관들 있나요? 그럼 그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범죄자가 도망가는데 경찰이 나 칼 맞을까 봐 무서워서 저 범죄자 못 잡을 것 같아. 이러면은 진짜 뉴스에서 난리 나죠. 마찬가지로 의사도 환자가 왔는데 어디가 아프신지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다른 병원 가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각자 직업에 그 고유 특성이 있고 가치관이 있잖아요. 저희는 제안하는 일이에요. 저희는 하기 싫은 사람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객님을 만나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님한테 찾아가서 고객님이 얼른 와 빨리 와 여기 와서 나 사인할게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이제 왔어? 나 진짜 필요했는데 하고 사인하는 사람은 한 1000명 만나면 한 명 만날까? 진짜 그런 사람, 그런 고객님들 만나시면은 정말 잘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보장이나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위험들을 고객들은 별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당장 다음 달에 뭘 사지? 차는 뭐 사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우리는 가서 없는 그 환기를 우리가 이 십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인 영업을 하기 싫다는 것도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상처받을까봐. 맞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상처받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상처가 크면 클수록 영업을 더 잘해지실 거예요. 정말 많은 거절을 많이 당해보시면. 그리고 정말 그게 어느 순간 되면 무뎌집니다. 경력자이신 분들은, 오래 경력자이신 분들은 저기 지점장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뭔지. 가서 여러분들이 쭈뼛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제안하는 게 직업이에요. 고객님들이 거절하시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고객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제안을 하고 선택은 고객이 하는 겁니다. 고객님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절을 했어. 했으면은 그냥 다시 또 소통하세요. 다시 지인으로 만들고 거기서 소개받아도 되니까. 그리고 나한테 계약 안 했으니까 너 나한테 계약 안 했으니까 나도 오늘부터 안 볼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들. 계약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그냥 또 지내다가 한 번씩 또 얘기해 주는 거. 너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그래도 너 준비는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이 또 바뀝니다. 저처럼 26살 때 저와 27살 때 저는 달랐으니까 이 일을 하기 전이랑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후랑 가장 니즈가 많이 생길 때가 가족이 아플 때예요. 고객님들도 사람도 내가 눈앞에서 누군가 아프면은 혹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을 때 그럼 진짜 아차 싶을 때 사람들이 변할 때가 있어요. 고객의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시고 거절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쟤 나 거절했으니까 쟤는 평생 안 하래. 쟤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객의 상황은 변하니까 나중에는 언젠가는 나한테 계약할 친구, 계약할 사람 그때 우리는 도움을 또 주면 됩니다. 그분들이 니즈가 있을 때 내 최선을 다해보고 FC10에 대해서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하겠습니다. FC10을 제가 키워드 아까 전에 짧게 얘기했지만 FC10이 되게 크면은 누구한테도 제안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개척 영업이랑 되게 연관이 돼요. 개척 영업을 제가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척 영업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제안합니다. 개척 영업을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은 개척 영업은 그렇게 잘 되는 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달에 개척 영업으로 아주 큰 고객 계약을 받아서 조금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개척 영업은 진짜로
100군데 가서 한 군데 되는 겁니다. 진짜로. 통계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개척 영업이, 여기서 개척 영업 클래스 받으신 분들 있겠지만, 돌방 영업이 있고, 타겟 개척이 있어요. 들으셨던 분들 한 번 더 들으세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우리는 하는 게 좋지만, 돌방 영업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팜플렛 같은 걸 뽑아서 매일매일 같은 곳에 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월화수목금토일 전단지를 뿌리면서 영업을 하는 걸 그냥 돌방 개척이라 그래요. 이런데 장소가 보통 택시조합, 시장, 병원 등등이 있어요. 택시조합은 뭐 택시 운전사들 모여있는 곳 가서 커피 한 잔씩 뽑아드리면서 거기 기사님들이랑 친해져서 운전자 보험을 판다는 컨셉. 택시가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새벽에 시장에 가서 그분들 상인들을 조금 도와주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그 전 회사 우리라이프 회사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거기 다른 어떤 개척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동대문 시장이랑 노량시장에서 이분들이 월납을 1,000만 원 이상씩 하십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60대 후반이신 분들인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은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시장에서 4시 반에 시장에서 만납니다. 4시 반에 시장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드시고 5시부터 시장을 돌아요. 시장을 돌면서 그 지폐 있잖아요. 지폐를 다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꿔서 은행 그 시장 상인들한테 그걸 바꿔줍니다. 시장 상인이 10,000원짜리 주시면 1,000원짜리 10장, 5,000원짜리 다 신지폐로 바꿔드리고, 아니면 돈이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이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은행을 갈 업무를 줄여주신 거죠. 이분들은 이게 전략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시장이 열면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할 자신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돌방 영업은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린치핀이랑 맞질 않아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팜플렛 돌리면 어떠냐.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이거 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땡. 두 번째, 타겟 개척. 제가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냥 식당, 카페, 뭐 미용실, 뭐 제가 지금 부동산에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내가 돈을 쓰는 곳에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돈을 지불하는 곳 어디든 다 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 그럼 그 사장님, 종업원들 계약을 하고, 제가 지금 부동산 개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동남부동산인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계약서 쓰기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내가 이 사람한테 왜 계약을 하려고 할까요? 이 사람이 그쵸. 내가 계약을 하니까 이 사람은 나로 인해서 중개소수료가 저한테 45만 원, 거기서 45만 원, 95만 원 벌어요. 제가 계약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나 때문에 90만 원 버는데 내가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나한테 제안이라도 한번 들어보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제안하는 직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식당 가시죠. 매일매일 가서 돈을 지불하시잖아요. 8,000원에서 만 원, 뭐 비쌀 때는 2만 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거기서 손님이고. 내가 갑인데 거기서 영업을 안 해?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내가 DB를 돈 주고 산 다음에 인풋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카페도 마찬가지고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맨날 똑같은 데 가서 하시잖아요. 가서 영업하세요. 가서 정말 스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세요. 첫 번째. 나중에 AP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그냥 일단 친해지시고 소통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랑 지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단골 술집이나 식당 하나쯤은 있으시죠? 가면은 어렸을 때 사장님이 왔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고등학교 때라든지.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장님 지금 이렇게 장사 잘 하시는데 저한테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 무슨 컨설팅? 사실 제가 금융 세일즈업을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 장사하시면서 돈 모으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하는 사람은 있고 거절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돈이 없다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그리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다.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두 가지가 거절 화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척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통용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맞아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장님. 사장님 그래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장사가 진짜 힘드시죠? 사장님 지금 장사는 안 되는데 한 달에 나가는 지출, 세금, 보험료 엄청 많으시잖아요. 지금 이럴 때 허리띠 최대한 얇게 매고 졸라 매서 버티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 도와드릴게요. 제가 사장님이 내시는 지출 최소한으로 줄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20분만 시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답입니다. 두 번째,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물어보시고. 네, 정답. 점장님 역시. 고객님,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다 의견이 다릅니다. 고객님, 물론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분이 관리하시는 방법이랑 제가 관리하는 방법이랑 또 다른 관리자들이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저한테도 컨설팅 받아보시고 한번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사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님들 만나서 거절을 정말 많이 당하실 텐데 거절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다음 바로 나갈 수 있는 화법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TA 연습, AP 연습, 자기소개 연습 많이 하시겠지만 선 거절 처리 연습도 많이 하겠지만 만약에 고객님이 거절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진짜 바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진짜 바로 튀어나가야 돼요. 거기서 갑자기 나 돈이 없어. 아, 돈이 없으세요? 아, 근데요 사장님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뻔뻔스럽게. 사장님이 나 근데 요새 진짜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어. 그쵸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신감 있게. 근데 맞잖아요. 우리 그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진짜 돈이 없으신 분들 우리가 보험료 절감해드리고 지출 잡아드리고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지가 않고 일반 우리 FAB들한테 그렇게 제안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들은 범죄자 안 잡고 소방관은 불을 안 끄듯이 우리는 제안을 하는 직업이고 위험보장 리스크를 설계하는 사람이고 그걸 제안해서 가입한다고 관리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제안들을 안 하고 다녀?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을 프로스펙팅을 지금 DB로만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하셔야 돼요. 지인, 친척, DB, 소개, 개척 다. 그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제 고객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성공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사람이랑 건물에 가득 찬 사람들만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국민이 있는데 내 고객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진짜로. 뺏기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 계약 못 하겠어? 그 사람 가족들 보험 열잖아요. 다 있어요, 보험. 누가 할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 뺏기시지 말아요. 아무리 좋은 담당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영업을 잘 하는 사람이지만 저보다 종국 FA 가족은 종국 FA가 더 많이 생각하고 병준 FA 가족들은 병준 FA가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계약하시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시면은 제가 가서 할게요. 저한테 소개해주세요. 소개 저한테 안 해주시면 또 다른 설계사 가서 합니다. 우리 그렇게 뺏기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이제부터 AP, FF 교육을 할 건데 사실은 제 교육은 PPT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AP 지금 다들 경력이신 분들은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한 장짜리 내 소개서, 뭐 10장짜리 내 소개서, 그리고 AP 화법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신입분들도 이제부터 미션 하나하나씩 하면서 나를 소개하는 방법. 어제 본부장님한테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 우리는 프로스펙팅을 하고
가망 고객 발굴입니다. 두 번째, TA를 하죠. 어제 텔레폰 어프로치 들으셨죠, 신입분들? 전화를 해서 만남의 약속을 잡는 겁니다. 두 번째, AP를 하고, 본부장님이 어제 크게 설명해 주셨는데, 세 번째, 이제 FF를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클로징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한 세븐 스텝이에요. 전화해서 약속 잡고, 만난 사람 니즈 환기하고, 그 사람 고객님한테 팩트 파인딩, 정보 파악하고, 제안하고, 클로징하고, 소개받고, 관리하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프로스펙팅하고, 소개받은 사람. 이게 원래 전통 영업의 세븐 스텝이에요. 이거는 어디 회사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생명보험 협회에서 이렇게 영업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영업하니까 잘 되더라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DB가 없었다면은 지인, 친척, 소개, 개척을 통해서 전화하고 만나서 정보 파악하고 제안하고 클로징하고 관리하면서 이거 두 개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소개받고 소개받은 사람 다시 프로스펙팅, 가망고객 발굴되고. 근데 이거를 DB에도 접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이 빠져 있잖아요. 내 지인, 친척이나 개척 영업을 말고 지금 DB 영업을 주로 하시잖아요. DB 영업을 해서 TA 하시죠. TA 하고 AP 하시잖아요. AP 하실 때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선생님 처음에는 저에 대한 신뢰성이나 아니면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라도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AP를 하는 이유는, 나를 소개하는 이유는 고객님이 말을 열게 하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넌 어떤 사람이니? 이거예요. 나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말 믿어. 이런 어필도 중요하고, 공감대 형성, 소통도 중요하고, 고객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고객의 말을 듣는 과정은 FF인데 AP에서 가장 명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진짜 판가름이 납니다. 계약 성사율이. AP를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소개하고, 인식편에서 AP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나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법이 있어요. 어제 본부장님 강의 중에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1시간을 내가 고객을 만날 수 있으면 다 AP만 하고 와라. 말씀 들으셨나요? AP 때는 나를 이 사람한테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너가 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 너가 나를 만나서 얼마나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너가 지금부터 나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질지, 그 한 장짜리 PPT에서 나를 소개하는 거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화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보장 프로그램, 비교 분석 프로그램 경력분들 아시겠지만 신입분들도 나중에 교육 받으실 거예요. 정말 좋은 영업 방향이 있거든요. 노트북으로 딱 치면은 어떤 보험사가 제일 저렴한지, 만약에 2개로 설계하면 어떤 게 더 저렴한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 프로그램 쓰는 게 진짜로 저렴해서 그걸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고객님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객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담당하면은 이렇게 넌 보험료 절감할 수 있어. 나는 진짜 전문가야. 다른 설계사들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와서 제안서만 내밀고 야 이거 좋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모든 회사들 다 비교해서 너한테 해줄 수 있고, 근데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완전 다르겠죠, 임팩트가. 그런 거를 AP 때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법 중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성거절 화법 중에 우리가 MDRT라는 명목이 있잖아요. 이걸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객님 제가 이렇게 많은 경력 사항 중에 제가 자랑을 하려고 가져온 건 아닌데요, 고객님. 제가 고객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자부심 느끼는 거. 제가 MDRT 회원입니다. MDRT가 아니신 분들도 하셔도 돼요. MDRT, 밀리언 달러 테이블, 뭐, 이런 라운드 테이블이 있듯입니다. 1억 연봉자 이상이라는 건데, 고객님,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객님이, 무슨 뜻이죠? 이러면은, 이거는 제가 한 해 동안 영업을 해서 버는 수입이 1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럼 고객님들이, 이러실 수도 있고, 그냥, 재수없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무 반응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객님, 근데, 제가 지금 고객님한테 제가 1억 연봉자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 커리어에 대해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는 건 두 번째예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이 MDRT를 달라면은
이 1억이라는 돈을 벌려면은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계약을 하겠어요? 제가 못해도 한 200건? 많게는 뭐 300건? 계약 정도를 합니다. 근데 1억 연봉자도 달아야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하면서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어야 돼요, 고객님. 이 말은 어떤 걸 포함하고 있죠? 나는 지금까지 민원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객님한테 정말 부당한 걸 제안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화법도 있고 비교 분석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런 화법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지금 환경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또 다 다르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너가 나한테 관리받으면 얼마나 좋을 거야? 좋은 거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각자 지점장님들하고 같이 연구하셔도 되고 제가 어차피 다음 주에 제 미션이 스토리니까 그걸 꼭 만들어 오세요. 여러분들이 고객님들한테 2차 미팅을 잡을 수 있는 말. 우리는 TA 때는 목적이 이 사람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AP, FF 합쳐서 AP, FF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제안하려고. APF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큰 임팩트를 주셔야 되고 이때 2차 상담 약속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일주일 뒤, 2주 뒤가 아니고 가까운 근거리 내에 고객의 시비 떨어지지 않는 최대한 3일 이내로. AP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엄청 많이 떠들면 고객이 계속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어머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힘든 얘기를. 그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안타까움도 있으셨겠지만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지 않으세요? 뭔가? 나도 그랬었는데 만약에 저랑 사석에서 둘이 만났으면 제가 이 얘기했으면은 티키타카로 종욱 FA도 저한테 지점장님 저도 사실 이런 일 어렸을 때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를 소개하는 거는 그걸 듣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만의 이야기를 힘든 거, 좋은 거를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지금 엄청 신나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데 내가 힘든 얘기하고 있어, 앞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막 완전 좋은 상황인 사람한테는 내가 옛날에 좋았던 점, 저는 이랬어요. 라고 하면 고객은 진짜로 이러고 봐요. 너 말 빨리 끝내라. 내 말 하게. 진짜 이래요. 이렇게 만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은 이때 나의 임팩트를 주고 나서 두 번째, 나를 이제 내 상황이나 내 스토리를 얘기하시면서 고객의 말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고객의 말을 열잖아요, 여러분들. 고객의 말을 열면은 진짜로 계약은 거의 됐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님이 여러분들한테 나 월급 물어보는 거 200만 원 벌어요. 뭐 해요? 이거 말고.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은 계약은 거의 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객님들 중에 진짜로 나중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본인 얘기를 다 하시면 진짜 별의별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 애인 얘기하고 자기가 제 옛날에 주차장 노상 하시는 제가 개척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70대시거든요. 자기가 여자친구가 60살이고 진짜 그래요. 자기 와이프가 여자친구가 2명이고 진짜로 그래요. 그렇게까지 만드셔야 돼요. 하나 더 얘기하면 제가 저번 달에 개척 영업을 엄청 크게 했잖아요. 그 고객님은 저한테 완전 믿음이에요. 남편 얘기부터 아들 얘기부터 자기 막 싫어하는 사람들 욕까지 다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 계약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그거 보지도 않아요. 진짜로 보지도 않았어요. 고객님, 사장님 제가 이거 아드님 위해서 10억 플랜 뽑아왔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필요 없대. 그냥 어디다 사인하면 되냐. 진짜 그랬어요. 근데 하지만 설명은 계속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간략하게 드렸지만 진짜 그렇게까지 만들면은 계약하는 게 엄청 쉬워요.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지는 거다? AP 때. 이때 고객님들이 예를 들어서 힘든 얘기를 해. 내 얘기를 했더니 자기 힘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경청하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신입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게 고객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청을 안 해.
아, 이 사람 얘기 끝나면 어떻게 내가 연결 지어갖고 어떻게 계약하지? 아, 진짜 이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막 계약이 급하면. 우리는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고객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는 얘기를 하면은, 진짜 다 내려놓고, 그냥 친구가 돼서 들어주세요. 그럼 고객은 그걸 알아요. 공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식이 뭐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은, 내 자식은 공부 되게 잘하는데,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들으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아 그러시구나 아 힘드셨겠어요 이러지 말고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엄청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나한테 고민 상담한다고 생각하시고 경청해서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신나는 얘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간과해야 될 거 신나는 얘기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자기 남편 자랑을 해 아니면 남편 욕을 해. 근데 남편 자랑을 해. 우리 남편이 이랬다.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남편 더 잘하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무조건 이때는 의뢰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나도 잘났지만 와, 너 남편 더 대단하다 하면서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너 남편을 위해 다 얘기 들어주고 나서 너 예를 들어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 입장에서 처가 있고 자식이 있어. 근데 우리는 가서 종신보험을 팔고 싶어. 여기서 신입들이 가장 간과하는 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지점장님 어떤 상품이 좋아요? 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어떤 상품을 제안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객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가 있는데 처자식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처도 관심 없고 자식도 관심 없어. 막 불만뿐이야. 만났는데 나 죽어도 돈 필요 없고 막 이런 얘기 하기 처음 보니까 그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소통을 하다 보면은 자기 처하고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요, 그게. 진짜 처자식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원래 인간적으로는 좀 상종하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여기다 대고 우리가 사망보험금 만드셔야 돼요. 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먹히나요? 안 먹혀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더 긁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형님. 진짜 형님까지 되는 거야, 나중에. 뭐 형님 아니면 사장님, 고객님 진짜 이런 지인이 되면은 진짜 형님 진짜 고생하셨다. 진짜 고생하시고 처자식 키우느라 진짜 형님만 진짜 어떻게 보면 더 고생하신 점이 많으시네요. 형님은 근데 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또 연관 짓는 거예요. 형님이 막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자기도 가족한테 희생하지 않고 그걸 그려주면서 우리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사실 애들 키우고 뭐 하느라 벌써 늙었고 내 급여 다 날렸는데 나는 진짜 나중에 골프장 차리는 게 뭐 꿈이야. 아니면 나는 나중에 회사 진짜 이거 그만두고 나는 진짜 내 사업장 하나 갖는 게 꿈이야. 카페 하는 게 꿈이야. 뭐 골프용품 파는 게 꿈이야. 사람들은 다 꿈이 있어요, 자기가. 근데 실현을 못 할 뿐이지. 우리는 이거를 캐치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 듣고 나서 여기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약하셔야 돼요 말고 다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꿈을 현실화로 그려주는 거예요.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고 싶다고 쳐요, 이 남자분이. 그러면은 형님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혼자서 치킨집 한번 요식업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거 하나 차리려면은 보통 얼마나 들까요? 이제부터 꼬꼬무 화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정확하진 않아도 이 사람도 대답은 해요. 그래도 한 1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형님 진짜 회사에서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퇴사하고 싶으시지만 가족분들 때문에 그러시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10년 뒤에는 이거 꼭 하셔야겠네요. 근데 사장님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치킨집이라고 하니까 웃긴데 그냥 요식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리. 그 요식업 하는 게 너무 잘 어울려요. 이러면서 막 꿈을 막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데 1억이 필요하면은 제가 이거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엄청 힘드시지만 형님의 꿈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1억 모으려면 한 달에 83만 원씩 10년입니다. 근데 형님 이거 1억을 만들려면은 1년 만에 만들려면은 830만 원씩 저축해야 되고 5년에 저축하려면은 뭐 170씩 저축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거 못 하시니까 지금 이거 회사 다니시면서 형님의 꿈을 위해서 83만 원씩 저축하세요 라고 클로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클로징 가기 전까지 이 사람의 이거를 진짜 극대화로 올려줘야지. 그러면 진짜 이런 형님 만약에 그거 하고 싶으면 어디다 하고 싶으신 거예요? 위치는? 그거 하면 근데 얼마나 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냥 꿈이었던 게 내가 진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그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림을. 이 사람은
이런 거에서 내가 치킨집 딸랑 하나, 요식업 이거 하나 하고 싶었잖아요. 저희는 여기다가 길도 그려주고, 나무도 그려주고, 이런 거예요. 해도 그려주고. 막, 이 사람이 이게 당장 진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재무가 정말 쉽습니다. 제가 오늘 사례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저번 달에 개척해서 420만 원 계약 들어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랑 맨 처음에 만나서 진짜 2시간 동안 사는 얘기만 했어요. 2시간 동안 사는 얘기만 했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 제가 자기소개하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컨설팅 도와드릴 건데 제 인생 배경은 이랬어요. 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50대 여자분이시니까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겠다 하면서 또 다시 좋은 얘기 하면서 지금 일을 해서 너무 좋고 이렇게 제 미래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분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싶으셨다는데 자녀분이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계약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사는 얘기를 물어봤죠. 자기 자녀가 5살 때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살았는데 자기가 이때 5살 때 같이 가서 10년을 사셨대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얘기 하는 건데 자기가 이때 5살 때 말레이시아 유학 가는 걸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일산에서 이게 유행이어갖고 말레이시아 유학 가는 거 집 전세를 분양해 주는 데가 있었대요. 분양사무소가. 그래서 여기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너무 좋아서 계약을 했대. 계약을 했는데 혹시 몰라서 말레이시아를 한번 갔대. 놀러 갈 겸. 가서 이거 답사를 가봤대. 근데 웬걸? 이 분양이 사기였던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그냥 시덥잖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제가 고객님들 말에 답이 있다는 게. 뭔가 이런 니즈가 있다는 거. 네, 니즈가 있다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친한 친구가 교보생명이 있는데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오면은 그렇게 종신보험을 조금 가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대. 그게 조금 부담이래. 근데 이분은 진짜 돈 많은 분이라 사실 부담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한 10초 정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부터 FF입니다. 팩트파인드. 그냥 이 사람이 얼마 벌고가 아니고 이 사람의 가치관. 보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처음에 만나고 아들한테 5억을 물려주려고 계약을 하신다고 한 다음에 이미 얘기는 끝났어요. 저한테 10년에 5억 모아주는 거 저축 플랜 가져와. 계약할게. 저하고 릴레이션십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저는 이 말 안 믿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 1차 상담하고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귀가 얇네. 네. 귀가 얇네. 대한 안 좋은 시선.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얇은데 어떤 사람이에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걸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안하는 것도 분명히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고 계약하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뒤에서 조사하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호하시려면.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처음에 아들이 지금도 유학을 가 있으니까 저는 달러 종신을 하려고 그랬어요. 달러 종신을 이 사람이랑 상담하기 전에 열심히 설계했거든요. 달러 종신으로 가서 컨셉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야겠다. 어떻게 FF를 해보. 근데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틀어야 돼. 이건 진짜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요, 여러분들 고객들이랑 소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고객님들 안에 거절이랑 그런 게 다 나와요. 물론 지금 이제 저 다음 교육 때 훌륭하신 이제 강사분들께서 다 거절 화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거절 화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종화 FA님 대화명 지피지기 100점 불태. 내가 알면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 고객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데 니즈가 있고를 알면은 패배하지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AP, FF를 AP에서 나를 소개하고 고객의 마음을 연 다음에 고객이 하는 말을, 정보를 정확하게 팩트 파인딩을 하면은 그거에 맞는 제안을 하시면 고객이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로. 그냥 하기 싫거나 진짜 상황이 어렵거나 그냥 내가 AP를 잘못했거나 나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보통 FF라고 하면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 사람들이 이제 정보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를 벌고 보험료 얼마 내고. 그래서 그냥 신입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진짜 나도 돈 많이 버는 계약자 만나고 싶다, 고객들.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난다고 계약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돈이 없는데도 계약을 많이 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고, 돈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이.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진짜 소통이랑 APFF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법인 계약 하시는 분들, 물론 법인에 대해서 법인 이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법인 계약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막 숫자, 세금 절세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예전에 창현 FA랑 저랑 전 회사 조직에 있을 때 법인 저희 지점장님들 고객 만나면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이랑 저녁도 많이 먹고 그렇거든요. 그분이 되게 7080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놀란 게 그분이 한 달에 버는 수익이 그냥 10억 단위예요. 그래서 가면은 100만 원짜리 술을 막 사주세요, 저희한테. 술값이 500만 원 나오는데요. 나갈 때 양주 시키면 과일 나오잖아요. 과일 값이 4만 원이었어요. 술값이 400만 원이고. 400만 원 내는데 과일값 4만 원 받는다고 화내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고액 계약자들, 돈을 많이 번다고 계약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약자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 고객님들 만나실 때 진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거기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내려놓으세요. 고객들이랑 친구가 될 때는. 이제 그렇게 고객이 내 진짜 지인이 되잖아요. 내 진짜 지인이 되면 소개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DB를 지금 DB 영업을 하고 있지만, DB 영업해서 DB 고객 딱 한 명만 계약한다면 저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일까요? 우리는 DB 소개도 받아야 되고 DB 가족 계약도 해야 됩니다. DB 나중에 되면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DB를 더 이상 사지 않을 정도로 고객을 유치하실 정도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명 정도의 DB를 사서 그 중에 5명 정도를 최소로 잡아서 5명, 4명 정도를 만나서 뭐 두세 명을 계약을 한다. 그렇게 두세 명씩 내 고객이 되잖아요. 5명은 데일리 만났으니까 보내주고, 나중에 밀리는 사람들 해갖고 뭐 한 6명 정도 한 달에 내가 고객을 유치시킬 수 있다. 신규 고객을. 이 6명이 1년이면 몇 명입니까? 네, 72명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소개를 정말 잘 받아서 50%로 소개를 받았다. 아니면 진짜 못 받아서 10%만 받았다. 7명 받았다. 그래서 한 달에 80명씩 내가 고객을 확보하시잖아요. 이거 5년 하면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여기서 또 소개받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4년 뒤에 5년 뒤에도 DB를 계속 쌓아갖고 영업한다는 게 아니고, DB는 프로스펙팅입니다. 내 가망 고객, 내 지인 찾는 거예요. 그래서 DB 고객 만나셔서 정말 내 지인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를 유념하셔야 돼요. AP 교훈 여기까지 하고 잠깐 15분 정도 휴식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개 화법, 다시 강의해 드릴게요. 네,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에서 다시 돌아가서 AP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고객님들한테 내 첫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제 계속 듣던 얘기시겠지만, 내가 처음에 고객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마음가짐이 나를 각인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각인시키는 요인이 뭐뭐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말고. 딱 맨 처음 봤을 때. 이미지.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복장, 말투, 뭐 여러 가지 언행 뭐 다 있겠죠. 근데 이거를 본부장님이 강조하실 때 첫사랑,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본부장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고객님들 맨 처음 가실 때 제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처음에 가실 때 내가 어떻게 계약하실지라는 생각으로 가시지 마세요. 아까 전에
고객님을 만나시기 전에 저한테 어떤 상품을 제안할까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정말 틀린 생각이고, 고객님을 맨 처음에 만나서 AP를 하러 갈 때는 정말로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내가 진짜 한 명밖에 못 만나고 진짜 이 사람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도 깔끔하게 하고 가셔야 되고, 향수도 뿌리시면 좋고, 헤어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복장, 말투, 언행 다 완벽하게. 이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성을 꼬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말로.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호감을 사고 싶잖아요. 그거랑 정말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고객님을 만나서 내 운명의 상대로 만들었어요. 혹은 진짜 나한테 계약을 한 게 아닌데 나하고 엄청나게 친한 친구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이 저한테 계약을 안 할까요? 합니다. 제가 이 일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맨 처음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 응원해 줬어요. 사실 다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전 되게 축복받으면서 일해갖고, 제가 처음에 일했을 때 제 친구들이 제 고객이 정말 많이 돼줬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왜 계약을 해줬을까요? 이미지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일하면서 많이 바뀐 거지만 친구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사실 섬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들은 분명히 저한테 다 계약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들은 저한테 계약을 해줄 때 제가 정말 막 엄청 전문가스럽고 제가 신입인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릴레이션십이 정말 강하니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해주면 쟤는 나한테 그래도 안 좋은 건 안 해줄 거라는 생각이 다들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가진 이미지가 다 다르시잖아요. 저는 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알아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섬세하지 않고 좀 덜렁거리지만 쟤는 나쁜 짓은 하는 애는 아니야.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사이에서 그냥 엄청 주도 면밀하진 않지만 그냥 소위 말해 나를 등쳐먹는 애는 아니야. 라는 강한 릴레이션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그냥 계약한 거예요. 고객님들 만나실 때 여러분들 이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지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전문가스러운 이미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그냥 언니 친동생 같은 이미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진짜 뭐 세심한 거, 아니면 덜렁거리지만 밉지 않은 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극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를 내 지인들이 아는 이미지를 내가 모르는 사람도 그걸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단점인 건 당연히 안 보여주는 게 더 좋겠죠.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고객님을 만나러 가실 때 이거를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각인시켜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인이 될까? DB 고객을 만나서 혹은 개척을 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인이 되면 나한테 오는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은 사업가 마인드로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DB 고객을 만나실 때. DB 고객 한 명을 만나서 계약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매달 업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쫓기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저도 쫓겨요. DB 고객을 만나셔서 계약에 쫓기지만 이 사람을 지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족 계약도 나올 수 있고, 친구 소개도 나올 수 있고, 이 사람이 살면서 사업적인 파트너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지인이 되면 소개가 나와요. 지인 영업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뭐 지인 영업을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인 영업을 하시면은, 제가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저한테 소개 가장 많이 해준 사람들 다 친구들이에요. 가족들이거나. 왜냐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어떤 친구는 저한테 10명을 소개시켜서 7명을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장님을 소개시켜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종업원을 소개시켜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친구들한테만 소개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소개받은 사람한테도 또 소개받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지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랑. 내가 그 사람한테 강한 보험적으로 이득을 주고 강한 임팩트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고객들은 한 달이면 다 까먹어요. 우리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고객이 그 니즈를 느끼려면 진짜로 아파야 돼. 진짜로 아파서 우리가 보험금 청구까지 해주면 그때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지인이 되는 건데, 내가 이
이미지를 보여줘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해서 지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상품만 달랑 팔아버리고 데일리만 보내준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자기가 가입한 상품을 다 잊어버려요. 그냥 이득관계, 이 사람이랑 나랑 이득관계에서만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이 사람한테 보험을 맡겼고 이 사람 나한테 좋은 상품 권해준 것 뿐 이라는 관계면은 딱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맨 처음 만나실 때 진짜 깔끔한 이미지 복장 그리고 그 사람이랑 소통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AP 하면서 그 사람이랑 진짜 인생에 대한 소통 그냥 지금 삶에 대한 소통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통 다 그냥 동반자 이 사람이랑 나랑 보험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면은 소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소개 영업 엄청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그걸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데 백날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안 해줍니다. 물론 진짜로 지금 우리가 그 비교 분석 프로그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거니까 그걸로 소개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아무리 뛰어난들 우리 전통 영업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객님들 만나실 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 간편적인 예를 드리면은 제가 저번 달에 아까 그분은 말씀하시지만 그 420만 원 계약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두 분을 소개시켜 줬어요. 자기 친구분. 그리고 뭐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입니다. 그 종합소득세가 38% 구간이시니까 연소득이 4, 5억 정도 넘으시는 분이에요. 남편은 오라클이라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영업직이세요, 남편분은 또. 근데 제가 이걸 물어봐서 알았을까요? 그냥 삶을 통해서 하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두 분 소개를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은 이분이랑 계약을 다 끝났어요. 계약 끝나기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되게 피부 미용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피부 미용 어디 가서 받으세요? 얼마예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자기가 같이 받는 친구가 있대. 이거를 소개해주는 친구가 있대. 그리고 그래요? 그 친구분도 이거 자주 만나세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분이랑 언제부터 친하세요? 뭐 때문에 그분 좋아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때 이 사람이 FF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기 전부터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결혼은 안 했고, 지금 사업 기획팀에 있고, 사업을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를 운영 중이시고, 일산에 살고 계시고, 연소득이 이분도 2억 이상이시고, 한 분은 남편은 임원인데, 이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제가 이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계약을 집중해야 되니까 이거 계약하고 나서 이 사람 소개받아야겠다. 그러면서 그 친구분들 너무 재밌다 하면서 저는 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이랑 같이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이 사람이랑 나랑 이미 친구가 됐으니까 자기 친구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 트레이너를 소개시켜 줬어요. 33살 여자분이시거든요.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내 지인이 되면은 이 사람 주변에 그리고 자기 남편이랑 다음 주에 같이 보세요. 이 남편은 그러면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오라클에서 오랫동안 영업하셨고 영업으로 부장님 지금 임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와, 영업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는데 임원이 되신 거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막 그러죠. 나는 우리 남편 그런 줄 몰랐다. 그냥 막 되게 얕보듯이 얘기하시죠. 자랑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더 띄워주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영업하시면은 젊으셨을 때 가정에 소홀하셨을 텐데 띄워놓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렇다고 해도 고객은 그렇게 말 못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때부터 막 자랑하지, 자기 남편.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제가 지금 영업 관리 조직 지점장으로 있는데 지금 남편분 제가 한번 뵈면은 저한테 엄청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영업 조직의 임원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래 소개시켜줄게가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 뭐 시간 언제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돼서 들어가서 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점심 같이 먹거든요. 이분들은 한 번 봤는데 한 분은 제가 인적사항을 받았어요. 보장 분석을 하니까 보험료 한 100만 원 정도 내시더라고요. 이분도 내가 할 수 있고 이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분들 두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들도 막 얘기를 하다가 이분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의사 안 내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번 주에 인천으로 글램핑을 간대요. 세 분이서 글램핑을 간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인천 사는데. 맞아요. 저 가요. 근데 1박은 안 하고 1박 2일 가시는데 저는 금요일날 끝나고 가서 그럼 이분 생일이세요. 생일이어갖고 놀러 가는 거예요. 사장님 그럼 제가 고기 협찬할게요. 술이랑. 금요일날 어차피 제가 글로 가니까 일 끝나고 제가 글로 갈 테니까 저도 같이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일단은
여러 방면으로 좋아하는데 일단 젊은 남자가 가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진짜 모든 걸 다 이용해야 돼요. 정말로. 젊은 남자가 가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신나갖고 저보고 무슨 고기 사올 거야, 무슨 술 사올 거야, 뭐 혹시 주변에 데려올 만한 형님 없니? 막 진짜 그래요. 다 유부녀인데. 진짜예요. 이렇게 친구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 갑니다. 저 그날은 누구 데려가진 않아요. 그냥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좋은 형님 찾아볼게요 하고 뭐 좋은 형님들 뭐 이렇게 찾아볼게요 말은 하지만 데려가진 않죠. 그렇게 목적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나와야 돼. 자기 개인 트레이너를 소개시켜줄 정도로. 그 개인 트레이너는 지금 한 달에 400 정도 버는데 제가 지금 한 번 만났어요. 사석에서. 이제 이분도 저한테 계약을 하는데 이 파급 효과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지인이 되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DB 계약 한 건 가서 한 건 계약하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만 먹고 사는 거예요. 프로스펙팅 전통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달 영업하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생각이 이번 달은 어디 가서 영업하지? 이번 달은 누구한테 소개받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DB잖아요. 근데 매달 DB 3분한테만 계약하면 그 고민은 그대로 갑니다. DB 고객을 만나고 개척을 하시는 거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개척 활동 하시면서 저한테 동행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가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DB 고객, 개척 고객, 지인의 소개 고객. 다 근본은 뭐다? 네, 지인이 돼야 됩니다. 친구가 돼야 돼요.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이 사람은 나를 만나면 엄청 좋아하게. 그리고 또 이득도 줄 수 있게. 이 사람 얘기가 나와서 더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랑 저랑 맨 처음에 어떻게 소통이 됐냐면은 이분이 곱창집을 하시는 여자 사장님이에요. 근데 돈이 엄청 많은데 곱창집을 한다니까 되게 웃기죠. 사기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같이 일하는 남자 사장한테. 둘이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면 여기 앞에 유정곱창이라고 있는데 저희 매니저 회식이 있어서 본부장님이랑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 매니저 회식하면 여기 가서 한 40만 원 써요. 본부장님이.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본부장님 제가 여기 개척해도 돼요? 물어봤어요. 본부장님이 돈 쓰시는 건데 제가 개척해도 돼요? 그때 본부장님이 하래요. 그래갖고 막 남자 사장님이랑 그냥 고기 너무 맛있어요. 저 처음 갔거든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저 여기 진짜 7번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희 본부장님이 맨 처음 데리고 오신 다음부터 진짜 계속 왔어요. 저희 본부장님도 진짜 자주 오셨는데 아시죠? 네. 본부장님 당연히 영업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티키타카 되죠. 그래가지고 일단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첫날에 그냥 바로 제안했어요. 사장님, 저희 이렇게 많이 먹으러 오는데 저희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막 이제 지점장님들 다 막 신나고 얘기하죠. 우리 금융 세일즈 하는 사람이다. 사장님한테 도움 되실 거다. 이 친구한테 컨설팅 한번 받아봐라. 가지고 이제 제가 선배님들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 얘기했죠. 사장님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저희 그 곱창도 너무 맛있고 자주 왔는데 사장님한테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다. 내일 저 만나서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 그때 처음에는 이래요. 근데 이런 아까 전에 처음 거절 화법 있잖아요. 돈이 없거나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다고는 그건 거절이지만 딱 그거 딱 그냥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런 대답도 못해요. 근데 그때 나 싫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왜냐면 내가 고객이니까. 내가 손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실 때는 진짜 갑자기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막 어떻게 연관짓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종욱님하고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고기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이거 장사 얼마나 하셨어요? 사장님 근데 막 영화배우 송강호 닮았다 이러면서 농담하고 막 웃고 하다가 사장님 저희 근데 무슨 일 하는 사람 같아요? 뭐 양복 입고 다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 금융 세일즈 회사 다닙니다. 보험이랑 펀드 저축 이런 거 판매하는 회사에서 지점장인데 사장님 여기 장사 잘 되시니까 저한테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냥 그래야 돼요. 쭈뼛댈 필요 없이.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진짜 당황해요. 대부분 진짜 어떻게 거절하지 눈을 굴러가는 게 소리가 들려요. 진짜로. 근데 거절 못해요. 그래가지고 딱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 3시에는 손님 없으시죠? 대답을 못하길래 제가 3시에는 보통 한가하시죠? 제가 내일 3시까지 올게요. 여기 사무실 바로 앞이니까.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봐. 이 사람이랑 또 사는 얘기를 2시간 동안 했는데 저는 알았어요. 단번에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왜냐면 처음에 말했던 거랑 나중에 말하는 거랑 다 달라. 고객의 말에 진짜 경청하면은 이 사람이 엄청 잘난 척을 했어요. 자기가 돈이 엄청 많고. 근데 갔는데 이 남자 사장님 옆에 여자 사장님이 그냥 누워서 쉬고 계셨어. 난 처음에 부부인 줄 알았지. 그리고 사모님이세요? 그때 아니래.
그래갖고 그냥 친한 동생이래.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사장님한테 막 이제 사는 얘기를 듣다가 자기가 무슨 농수산물에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고 자기가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에다가 얼마를 해서 얼마를 벌고 자기가 진짜 이 강남 일대에서 노래방이랑 유흥지점에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자기가 술 먹으러 가면 한 달에 4천만 원씩 썼다. 막 별의별 얘기 다 해요. 대구 사람인데. 근데 말의 앞뒤가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계약 안 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 사장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진짜 어느 우물에서 물이 나올지 몰라요. 이분이 옆에서 듣다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눈 감고. 주무신 건 아닌데 눈 감고 있었는데 제가 상담하다가 옆에 앉더니 아 그러면 나도 아들한테 하나 저축해 줄 수 있는 거 상품이 있을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돼서 아 그럼요 하다가 이제 5억 플랜 뭐 제가 1억 준비해 드릴까요? 2억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 그거 너무 적어. 알고 보니까 자산가였던 거야. 유전 곱창집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어떻게 상상해. 이거 운이에요. 근데 이런 게 저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찾잖아요. 그럼 1년에 한 건씩 이런 게 나와요. 한 건만 찾아도 수수료가 얼마예요? 제가 그거 계약해갖고 다음 달 2월에 나오는 거랑 총수수료가 얼마예요? 총수수료가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건만 이런 거를 찾아도 남들 연봉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계속 실패해도 찾으셔야 돼요. 영혼F에도 여기 밑에 개척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도 계약을 만약에 한다면 정말 크게 할 수 있어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계약을 크게 할 수 있어요. 저도 큰 계약을 한 적이 있고. 근데 그 과정이 엄청 어려울 뿐이지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가 따로 보자 그랬어요. 밖에서. 이 사람이 같이 있으면 고춧가루 뿌릴 것 같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쩐주야. 쩐주로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원래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데 바로 옆에 고기락이라는 고깃집을 차렸어요. 그냥 차린 것도 이유도 별거 아니야.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천안에 가서 고기를 먹었는데 무슨 생선 갈비가 맛있었나 봐요. 너무 맛있었는데 서울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차려봤대 고기락을. 당연히 망했어요. 여기 지금 닫아놨습니다. 월세 420만 원씩 나가는데 눈도 깜짝 안 하세요. 근데 이거 하는데 여기 곱창집 사장님이 뭐 내연녀랑 자기랑 내연녀 명의로 이걸 하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인수를 하라고 한 거지. 둘이 내연녀이 아닌 척하고 그냥 정말 말하자면 긴데 아무튼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왔어요. 둘이서 만났는데 이제 맨 처음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저 소개하고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혹시 이분이랑 어떻게 관계가 되시냐. 이 사람 말하는 엄청 친하대 오래됐고 그렇게 되시냐 했더니 아니래. 자기가 이거 당해갖고 뭘 샀는데 받아야 될 돈이 있어서 그런 거래요. 난 거기서 바로 캐치했지. 이 사람 욕만 지지리 한 거야 2시간 동안. 그다음부터 이 사람 욕만 2시간 동안 했어요. 이 사람이랑 공감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제가 개인정보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게 보험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조회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 그런 보험료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자기가 연금 받는 게 얼마가 있고 제가 조회를 해드려서 말씀드렸죠.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곱창집에 뭐 도청기를 설치해갖고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들었대. 미행도 해보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분도 의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말레이시아까지 갈 정도면은. 의심을 해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뒤를 캐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사람 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저도.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제가 거기서 가식으로 같이 막 맞장구 치고 욕한 게 아니고 진짜로 막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걸 계기로 친구가 된 거예요. 이걸 계기로 아들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뭐 애인 얘기도 하고 피부 얘기도 하고 뭐 제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제 인생관 얘기도 하고 제 결혼관 얘기도 하고 뭐 결혼하지 말아라부터 시작해갖고 막 얘기 많이 하세요. 진짜로. 그러다가 자기 친구들이 어떻고 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어떻고 그럼 저는 거기서 그 사람이 친구 쪽으로 길을 딱 트니까 저는 이제부터 그 길만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 일로 걸어라. 친구 얘기 더 해봐. 내가 나중에 소개받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아들 얘기 딱 나왔어요. 아들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아들 얘기 외국에서 오래 나왔다라는 길을 딱 트는 순간 저는 그걸로 또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 더 얘기해. 너 입으로 너가 고객님 입으로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한테 자기가 외국에서 같이 10년 살았지만 그 뒤로 지금 떨어져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외국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오더라도 내가 사업장 하나는 차려줘야겠다. 이런 말이 나오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최면을 거는 거죠. 그래, 맞아요, 고객님. 아드님한테 그 정도 해드려야겠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거를 연관 지어서 클로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인으로 만들면서 소통을 하면은 그렇게 계약을 하시면 되고, 그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친구들 얘기를 5명을 얘기했잖아요. 5명 중에 지금 몇 명? 5명인데 6명을 소개받았어요. 한 명이 더 튀어나왔죠. 친구들 얘기만 하다가 개인 트레이너 이 사람을 맨 처음 소개받았는데, 후보자로 모시려고도 하고 뭐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이번 주에 글램핑 가서는 또 새로운 분들 소개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B를 다시 강조드리지만 DB 고객님을 만나실 때 무조건 지인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삶 얘기도 듣고 소통도 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친구들도 소개받고 그러면 진짜 쉬워요. 나중에 계약 다 하시고 나서 이 사람한테 그냥 계약만 집중해서 계약하시고 나서 주변에 친구 누구 있으세요? 저 그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냥 어제 내가 뭐 했고 뭘 먹었고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 친구들 얘기 나왔을 때 우리는 딱 그거를 고객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 이렇게 틀면은 저희는 그냥 그것만 그 길만 계속 닦아주면 돼요. 만들어주면 돼요. 이쪽으로 얘기하기 계속 본인이. 그래서 소개도 이렇게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없으시면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DB 고객님들 만나시면서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이랑 계속 소통하는 지인이 됐다고 하시는 여기 경력분들 계세요? 아니면 소개받아갖고 내가 지인이 됐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으세요? 아직 없으세요? 그 다음에 고객님들을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는 사람들을 내 조력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조력자를 3명만 만들어도 영업에 성공합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 잘해요. 지금 본부장님 들어오셨지만 본부장님도 영업 활동하실 때 본부장님은 지불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소개받으시는 분들한테 내 조력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게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소개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어떤 고객이 될지는 모르시겠지만 정말 이 소통을 잘해서 내 조력자를 3명을 만드시잖아요. 1년 동안.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영업이 힘들 때 그분들한테 가서 비빌 수 있어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가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나랑 진짜 친구가 됐을 때. FF 단계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고객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될 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단하시면 안 되고 고객을. 고객님한테 질문하는 거를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에 관해서 질문하거나 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를 되게 못하고 그걸 돌려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업하시다 보면은. 근데 고객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질문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것처럼 뭐 남편분은 뭐 하시냐? 뭐 얼마 버시냐? 이런 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들은 뭐 하냐? 뭐 계약에 관련된 것은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가족분들 중에 유병연계 어디 있으시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고객의 가치관 같은 것도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 소개받는 것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가정 환경이 어떠시냐? 뭐 이런 거. 그냥 근데 사실 처음 만나는데 가정 환경이 어떠시냐라고 물어보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서두로 돌아오면은 내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AP 때. 내 얘기를 먼저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줄줄줄줄줄줄줄 저는 이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객님들은 자기가 힘든 거를 얘기하는 사람,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혹시 영우님은 혹시 인생 사시면서 힘드셨던 적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고객님하고 오늘 재무 상담을 하러 와서 보장 상담을 하러 와서 고객님들한테 고객님들 가치관이라는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다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품마다 색깔이 다르고 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보험이라는 거는 혹은 저축이라는 거는 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고객님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에 따라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품이지만 누구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고 명품 옷이지만 누구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궁금해요. 그걸 기반으로 고객님한테 정말 맞는 옷을 저는 재단해 드릴 겁니다. 고객님이 일반 옷을 사시면 기성복을 사시면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잖아요. 저희는 기성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맞춤 옷을 만들어 드리는 컨설턴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들 이해되시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고객님들 만나실 때 쭈뼛쭈뼛 대시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거기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소통하실 때.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제 영업하는 거, 제 영업 스타일 중에.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RP 형식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 성향이 원래 네. 내 말 강하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쭈뼛쭈뼛 하다가 이겨내시는 거예요? 저요?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저도 쭈뼛쭈뼛 거릴 때 있어요. 그럴 때 이겨내신 그런 노하우는 있나요? 그럴 때 이겨낸 노하우? 그냥 많이 해보는 거. 진짜 많이 해보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적응하는 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많이 하면은 어느 순간 그게 어려운 게 무뎌져요. 뭐 보험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제안 딱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떠세요? 저거 어떠세요? 아니면 저한테 컨설턴트 받아보세요. 사실 이거 말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개척 영업 가서 가장 어려운 게 사장님들한테 컨설턴트 받아보세요. 이 말을 신입들이 진짜 못하더라고요. 제가 개척 영업 데리고 다니면서 영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파악은 진짜 잘해요. 아, 여기 장사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벌겠고, 테이블 구조는 어떻게 되고, 사장이 누군지, 이런 거 파악은 보여지는 FF는 정말 빠른데, 그 다음을 못해. 가서 말 걸어봐. 그러면 막 진짜 도살장에 속 끌려가듯이.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냥 눈 질끈 감고, 근데 진짜 고객 앞에서 눈 감지 마시고 마음속을 질끈 감고 뱉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속으로 언제 말하지 이러잖아요. 그럼 고객 눈에 그게 보여요. 그럼 고객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거절 화법을 막 만들어요. 그래, 나 시간을 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나 이렇게 거절할 거야. 저렇게 거절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해보셔야 되고, 질문 잘해주신 게 고객님들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고객님들한테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말이 뭐 고객님 뭐 이게 안 어울려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PC 하면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제안하는 거를 다 해보셔야 돼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데 가끔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영업 끝나고 나서, 상담이 끝나고 나서 와서 나 이런 얘기 해볼 걸, 이러신 적 많으시죠? 혹은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진짜 후회가 남아요. 후회가 남아서 절대 일단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돼요. 후회 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약이 갑자기 만들어질지 몰라요. 진용 FA가 지금, 진용 FA님이 비비스 소속이시잖아요. 진용 FA님이 저랑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재무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보장 이제 고객님을 만났는데 이런 제안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제가 오늘 어떤 고객님을 만나는데 수종신을 그럼 무조건 제안해보고 오겠대요. 무조건 한번 그래가지고 막 저랑 준용 지점장님이랑 진짜 뭐 하실 수 있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가서 제안하고 온 거예요. 여러 군데. 그걸로 수종신 계약하고 또 이번 달에 계약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고객님들 또 기고객들 있잖아요. 기고객들한테도 제안을 더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장밖에 안 했다 하면 1362 하시면서 다시 새로 만나서 또 사는 얘기하고 제안하실 때 그냥 바로 진짜 쭈뼛쭈뼛 하지 말고 보장 나한테 계약한 고객한테는 재무 쪽으로
길 열어준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고 한 다음에 바로 그쵸 고객님.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 꿈 이루시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 그걸 익히시는 스킬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경제적인 기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진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고객들은 진짜로 움찔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쭈뼛쭈뼛대고 고객님 근데 그거를 하시려면은 그냥 한 달에 50만 원씩 한 10년 정도 하시면은 1억 되는데 이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못해요. 보장도 마찬가지고 재무도 마찬가지고 리크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본부장님 말이나 지점장님들 말에 왜 호소력이 있을까요? 자신감 때문이에요. 자신감. 우리 일을 하다 보면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본부장님은 항상 자신 있으시잖아요. 우리 린치핀에 대한. 근데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이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제안하는 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리스크, 보장, 대비하는 거. 앞으로 너가 돈을 못 모았을 때 리스크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한테 보장은 겁을 주는 거예요. 보장은 나중에 너 이거 준비 안 하면은 진짜 너 이거 힘들어져. 물론 노후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우리가 저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돈을 모을 때는 이거는 너 이거 안 모으면 10년 뒤에 후회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확률이 떨어져요. 진짜 꿈을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10년 뒤에 내가 얼마를 모아서 뭘 한다. 그러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간을 초월할 만큼 그 사람한테 이거를 너가 모았을 때 너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너한테 얼마나 잘 어울리고 너가 얼마나 더 많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면 돼요. 본부장 그 교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법 유튜브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본부장님 화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기서 나가서 친구분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쇼핑을 하는 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작은 돈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행복하시죠. 친구분들 만나서. 근데 그 행복이 클까요? 사소한 행복, 그런 사소한 지출이 행복이 클까요? 아니면은 두 번째, 내가 10년에서 15년, 뭐 길게는 20년 동안 많은 돈을 장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83만 원씩 10년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모아서 내가 이 1억을 기반으로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내 가족들과 내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든가 어떤 행복이 더 클까요? 1번이랑 2번 중에 2번이에요. 이거를 고객들한테 강조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고객님들한테 이거를 강조시켜 주는데 그 사람의 꿈을 찾아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꿈이 뭐예요? 이 일적인 거 말고 만약에 돈을 많이 모은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꿈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기서 다들 나의 꿈 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직업적으로요? 직업적으로 말고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 비현실적으로 나중에 난 강남에 빌딩을 지을 거야 이런 거 말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어느 정도 번다면 내 앞으로 10년 뒤에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은퇴 뒤에 뭐 하고 싶은지 10년 뒤에 뭐 하고 싶은지 10년 뒤에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먼저 생각나시는 분 먼저 말씀해 보세요. 10년 뒤에, 네. 10년 뒤에 이루어져 있는 네, 10년 뒤에 내가 어땠으면 좋을까? 경제적으로. 우선은 그 과정은 다 이루어졌는데 네, 광교에 네. 60평대 아파트에서 좋습니다. 저희 가족이 네, 살고 네, 해외여행을 네. 한 3분기로 한 번씩 가요. 오. 그러니까 자유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적 자유. 크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거고. 네. 좀 가족들과 같이 여유롭게 좀 살고 싶어요. 이게 10년. 종욱 옆에 있는 님은 뭐 어떤 거 꿈꾸세요?
저는 사실 돈이 되게 많으면 행복할, 응. 물론 응. 하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은, 응. 사실 그때부터는 저는, 물론 저도 그때 가족이 생기면은, 가족들이랑 월에 이제 한 번씩은, 말씀하신 대로 여행도 가고, 응.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어쨌든, 이제 전원주택을 살고 싶어서 응.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어드리고, 아, 부모님께 전원주택. 더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종아리프님은 뭐 있으세요? 저는 10년 뒤에는 솔직히 계속적으로 일을 그냥 응. 하고 싶고 응. 그냥 경제적 자유는 당연한 거라고 응. 생각해서 저는 명확하게 60살 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대안학교에서 너무 좋다. 진짜. 어느 정도 학교에도 신경 쓸 수 있는 아이들 일을 좀 어느 정도 모을 때가 적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직업적인 꿈은 사실 없잖아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고 이 일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주택을 사고 광교에 집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고 뭐 종아리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일은 아니고 사실 고객들이 대답하는 게 대부분 이런 거예요. 아니면 대답을 못 하던가. 대부분의 그냥 사회생활을 하시는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예요. 거의 90%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다. 진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종아FA님을 두고 우리가 만약에 들어서 PC를 한다. 그러면은 다들 오 하셨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진심이에요.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학교를 왜 하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학교를 되게 좋던데 이 학벌이 언제 높아졌나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계속 그 정해진 학습만 하다 보니까 좀 더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때 이제 그 또는 청소년 시기 때 그 친구들이 단순히 그 학습해야 되는 정해진 학습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업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 이게 좀 더 의지가 생겨서 좀 새로운 걸 계속 체험시켜주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교육을 그냥 공부뿐만 아닌 거.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계신 생각은 본인이 예전에 그랬을 때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모든 게 경험이 다 도움이 된다. 지금 대안학교들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나요? 지금 대안학교들은 한 20% 정도는 그런 식으로 가는 상위권 대안학교들이 있고 나머지 80%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 좀 문제한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이런 안 좋은 느낌의 대안학교가 아니라 좀 더 대안학교도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가면서 말 그대로 이 친구의 재능이 항상 공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음악적 예체능의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그걸 발굴해주고 그거를 키워줄 수 있는 학교가 전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그러면 학교 안에 엄청나게 많은 강사진과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예체능이면은 뭐 체육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공부를 한다고 하면 또 교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음악을 한다고 하면 또 악기들이라든지 이런 밴드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실을 많이 만드셔야겠네요. 혹시 이거 차리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세요? 예전에 대략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래도 재단 운영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50억 정도 필요하겠다. 50억 정도요? 20년 뒤에? 그러면 앞으로 종아FA님이 30년 뒤 미래네요? 네, 30년 뒤에. 30년 뒤 미래면은 30년 동안 50억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 꿈을 진짜 현실로 하고 싶다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그냥 제 RP예요. 고객님이 지금 제가 계속 질문을 하면은 술술술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아F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일반 회사원들이? 가능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은 50억을 다 현금으로 만드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뭐 투자받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정말 투자를 많이 받는다고 치더라도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암시를 거는 거예요. 고객님은 이거 꿈 이루시려면은 10억에서 20억 정도를 모으셔야 됩니다.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는 보험이랑 이거 접목시키는 게 엄청 좋죠. 그러면은 고객님 그러면은 제가 고객님 이 꿈을 이뤄드리는데 제가 컨설팅 한번 해드릴게요.
고객님 꿈뿐만 아니고 고객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데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그 꿈 제가 같이 이뤄드릴게요. 이런 믿음이 되는 말을 하는 게 고객한테는 달라져요. 내가 상품이 수익률이 몇 프로고 몇 프로고 몇 프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멘트. 정말 지금은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로 1시간 동안 떠들어도 됩니다. 저 사람한테서 이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유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거를 꿈꾸는 이유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원래 여러 가지 더 질문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교육 시간이 더 길다면은 어디다 차리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싶으세요? 정확히 뭐 정부하고 이런 쪽은 어떻게 되나요? 막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엄청 신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데 처음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그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공감 AP 소통이에요. FF.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종화 FA님 그럼 지금까지는 돈을 얼마나 모으셨어요? 어디다가 모으셨어요? 또 FF도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또 제가 임팩트 주는 거. 바로 제가 이거 꿈 하는 거 이뤄드릴게요. 그럼 고객님은 진짜 벙쳐요 이러고. 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도와드려요? 지금 당장은 이룰 수가 없지만 저랑 이 많은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스텝으로 저랑 끊어가면서 제가 같이 동행해 드릴게요. 고객님이 첫 번째 이거를 하시려면 가장 큰 문제는 자산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정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이게 정부랑 같이 하는 건가요? 혹시 대한학교가? 사립인가요? 사립으로 들어가요. 사립으로 들어가요? 재단으로 들어가요.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만큼은 제가 확실히 해결해 드릴게요. 제 직업이 자산관리사니까. 이렇게 하고 재무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종신보험은 상품은 이제 이슈에 따라서 이거를 먼저 깔고 들어가면은 정말 클로징 확률이 높습니다. 또 예를 들어 또 해볼까요? 종우 FA님 주택을 마련해주고 싶다 했잖아요. 어머니. 혹시 부모님한테 이걸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님이 원하셔서. 원하셔서? 부모님한테 혹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시나 봐요. 아, 저요? 네. 예, 저는 되게 흔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원래 근데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어디시라고 하셨죠? 대구에? 지금은 안 보신 지 좀 되셨겠네요. 한 번씩 이제 보고 이제 연락 한번 전화 한 번씩 하고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옛날에는 그러면 혼자 주택에서 사셨던 거예요? 단독주택에서? 아까 전에 누가 단독주택에서 해드리고 싶다고. 어머니가 이제 우리를 이제 많이 살고 싶어 하시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는 좀 시끄러운 것보다 농사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단독주택을 그러면은 여기 서울 말고 대구 쪽에다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한테 마련해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네, 여쭤보니까 지방 쪽에서 이제 하고 싶다라고. 지방 쪽에. 혹시 그런 데는 이런 단독주택 하나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구는 이제 물론 또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제 친구 보니까 8에서 10억 정도 8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님한테 이거 물어봤는데 고객님이 그냥 허황된 꿈일 수도 있어요. 내 구체적인 꿈이 아니고 이거 내가 주고 이거 얼마 정도 할까요? 모르는데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드폰 꺼내서 그냥 같이 찾으면 돼요. 핸드폰 꺼내서 그리고 좋은 집 보여주고 같이 와 이런 집 너무 좋다. 이런 집에 나중에 어머니 사시면 진짜 좋겠다. 하면서 그 꿈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두 분 다 어느 정도 시세를 알거나 그런 걸 알겠지만 진짜 치킨집 차리고 싶다고 했는데 치킨집이 차리는데 얼마 드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핸드폰 열고 같이 그 꿈을 그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같이. 젊은 사람들은 차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젊은 뭐 20대 중반인 친구들을 만났는데 자기는 뭐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를 사고 싶다든가 뭐 포르쉐 뭘 사고 싶대. 그러면은 핸드폰 열어서 그 차가 그렇게 예뻐요? 하고 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차 진짜 예쁘다. 근데 고객님 이거 차가 4억인데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싶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거 하고 싶대. 자, 그러면서 카푸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객님 이거 사실 돈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대출금이 얼마 나가고 카푸어들의 안 좋은 점을 얘기해야겠죠. 그다음부터 우리는. 이 사람한테 당신이 이 현금으로 한 번에 샀을 때 어떻게 될까? 같이 또 계속 꿈을 그리는 거예요. 사장님 진짜 이 차 타면은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러면서. 근데 제 주변에도 없는 얘기도 사실 지어내는 거예요. 화이트 라이어로.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제 주변에도 정말로 이걸 위해서 단계적으로 저축을 해서 이뤄내신 분들이 있어요. 제 고객님들 중에.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만족감이 높은 이유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해갖고 저한테 재무 쪽으로 컨설팅을 맡겼던 고객님들 중에 1억을 모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든가 진짜 실제로도 있거든요. 뭐 보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장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라고 하는 파급력이랑 그냥 말하는 거랑은 달라요. 재무 쪽으로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자기는 치킨집 1호점을 하는 제 또 고객님 얘기입니다. 1호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2호점을 차리고 싶은데 1호점은 다 대출로 했어.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뭐 1억 정도 들었는데 좀 크게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많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프랜차이즈가 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2호점을 차리고 싶은데 또 이거는 이제 대출을 다 갚았으니까 대출 받아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단기간에 이거를 다 갚으셨거든요. 3, 4년 만에 장사가 잘 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분한테 5년 납을 팔았어요.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 5년 동안 그러면은 사장님이랑 저랑 이거 만들자. 2호점 차린 다음에 사장님이 나중에 이거 프랜차이즈 크게 사업을 하시자. 차라리 그때는 장사가 아니고 사업을 하시자. 고객님은 진짜로 그냥 여기 치킨집 하나 사장님보다 제가 봤을 때는 경영인이 더 잘 어울려요. 2호점, 3호점 제가 여러 고객들을 만나지만 1호점에서 2호점 늘리는 거는 어렵지만 2호점에서 3호점, 4호점 늘리는 건 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고 사업을 하세요. 사장님 여기서 치킨 드시는 것보다 경영인이 더 어울립니다. 그 사람이 꿈이 경영인이었거든요. 5년 납을 저한테 200만 원을 계약했어요. 근데 이것도 수수료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저한테 종신 20만 원도 계약하고 와이프 것도 종신 10만 원에다가 애들 거 뭐 어쩌고저쩌고 보장해서 또 계약하고 또 소개 나오고 그 고객님들한테 이 꿈을 그려드리고 나서 첫 번째 계약하실 때 계약 금액이 엄청 크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맨 처음에 홀을 건다고 하잖아요. DB 고객이든 소개 계약이든 개척 계약이든 처음부터 너무 큰 계약을 욕심부리지 마시고 작은 계약을 정말 소중히 하고 그 사람이랑 릴레이션십을 쌓으면 나중에 그 나머지 계약들은 다 쫓아오는 거니까. 재무는 그렇습니다. 재무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화법은 다른 지점장님들이 다음 주부터 계속 교육을 하실 거예요. 뭐 거절 화법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근본은 이거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재무를 해주실 때 꿈만 잘 그려주면 진짜 꿈만 잘 그려주면 그 사람은 당장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50만 원 얘기하다가 그 기간을 땡기고 싶으니까 100만 원 한다 그래요. 지점장님 저 그거 10년 동안 5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모으는 거 그냥 제가 좀 더 아끼고 100만 원 할게요. 그리고 5년 만에 모을게요. 진짜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님들한테 소개를 정말 많이 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약을 하시고 나서 그냥 끝나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혹은 우리는 데일리를 매일매일 보내잖아요. 근데 가끔씩 고객님들한테 선물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선물할 때 그냥 남들이 하는 거면은 진짜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고객님들한테 선물하실 때 우리는 가서 자원봉사하려고 선물 드리나요? 아니죠. 추가 계약을 하거나 소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다 FFAP하고 연관되는 건데 제가 은영님 아까 전에 고액 계약자분한테 그분이 생신이셔서 오늘 선물을 사러 갈 거예요. 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분이 52세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피부에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피부과에 가서 돈이 많으시니까 3천만 원짜리 줄기세포도 맞고 뭐 그러세요. 돈도 많이 투자하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안 게 돈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일 1팩 하는 게 진짜 좋다 그러더라고요.
비싼 거 필요 없이. 그리고 올리브영에 가서 1,000원짜리 팩을 막 몇십 개씩 사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그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최근에 밥 먹으면서.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한테 선물을 뭘 해야 될까요? 네, 팩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좋아하는 거. 정말 고객님들은 사소한 걸로 감동해요. 저는 이분 거 일단 설화수 그 수면팩을 샀습니다. 그냥 바르고 자는 거. 근데 예전에 수면팩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갖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다가.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다 그 소통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일반 소통에서. 지원지점장님 고객, 종화FA님 그 아드님 축구화 사주자고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지점장님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전통 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계약자가 어떻게 됐었죠, 그때? 어머님이시고 어머니가 계약자. 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아들인데 아버지, 아들까지 다 계약한 거죠. 근데 가서 지원지점장님도 그냥 사는 얘기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근본대로 하세요. 진짜 사는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 커. 당연히 아들 보장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아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한대. 근데 이 얘기를 오랫동안 했을까요? 아들 얘기하면서 축구 얘기를 계속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시듯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리 아들은 축구에 미쳐갖고 막 진짜 축구만 해. 이러고 나서 또 딴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화FA님은 그거를 기억 못했지만 지원지점장님은 그걸 기억하셨죠. 이분이 뭐 끝나고 나서 선물을 뭐 할까 했는데 지원지점장님은 이거를 기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님들 만나서 이분도 이거 피부과 팩 얘기한 거 저한테 1시간 내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러고 있다. 근데 딱 그때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선물한다면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고객님들한테 가서 또 우리는 얼마든지 생색낼 수 있잖아요. 고객님 저번에 이거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제가 이거 팩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그러면 고객님은 그거 말한 걸 어떻게 기억해?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더 질문도 안 했어요. 그냥 진짜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건데 아마 지원자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축구가 좋나요? 아직 안 좋나요? 많이 못 뺐는데 네. 저기서 조금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소문 들었던 게 네. 애초에 그 축구화를 고민을 하고 아드님 발 사이즈까지 오고 네. 지원자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냥 어머니는 지나가는 말로 축구 좋아한다고 얘기했지만 축구화를 사달라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지원자님은 그래요?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들이 발 사이즈가 몇인데요? 이러고. 그러고 나서 뭐 몇이라고 하면 아드님이 발이 크시네요. 키가 많이 크겠어요? 아니라든지 그냥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해야 돼요. 저도 이 사람한테 피부과에서 뭐 줄기세포를 뭘 했고 팩을 어떻게 했고 제가 물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객은 눈치 못 채죠. 내가 나중에 이거 내가 사줄 거라는 걸. 그러면은 진짜 신뢰 충성 감이 진짜 장난 아니겠죠.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것도 고객님들이 계약하실 것도 싫어하시는 것도 다 소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캐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영업활동 나중에 하실 때 고객님들 만나면은 제가 말한 거를 계속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고객님들 진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내 운명의 상대라면 내가 얘한테 어떻게 환심을 살까? 근데 완전히 나의 꾸며진 모습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 거기서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진심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객님들 많이 만나셔서 10이 정말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FA10 있잖아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AP를 하고 PC를 하고 가서 제안을 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어서 어렵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배우고. 근데 이 10은 정말 매일매일 깎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업 조직이니까 영업이 안 되면 10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업이 힘들면 정말 지옥입니다. 영업이 잘 되면 정말 천국이에요. 근데 그때 힘들 때 우리가 버티려면 이 10이 정말 많아야 돼요. 이 범에 대한 가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럴 때 10이 잃으실 때마다 혼자서 부정적이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각 지점의 지점장님들하고 식사를 하세요. 10 교육을 잠깐 해달라고 하세요. 다들 10 정말 충만하시거든요, 지점장님들. 아까 영혼 FA가 쉬는 시간에 정말 이럴 때마다 이런 교육 한 번씩 필요한 것 같다. 10이 떨어질 때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10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고객님들 만나서 상처받거나 계약이 너무 안 되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진짜 계속 리플래시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나가서 이 사람한테 좋은 걸 제안하고 거기서 계약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더불어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계속 관리해주고 이 10을 계속 리플래시 하세요. 힘드실 때마다. 그리고 영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 진짜 그 깊은 호수에 빠지지 마세요. 마음은 막 진짜 파도처럼 요동쳐도 그 진짜 조급함이 고객님한테 진짜 그대로 보입니다. 내가 계약에 쫓겨서 그래서 말일에 영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월초부터 시책을 많이 넣는 겁니다. 월초에 계약을 많이 하고 계약을 내가 꾸준히 하면은 그 루틴이 있으면은 조바심이 없어요. 근데 월말에 계속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조바심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해야 하는 그 강박 때문에 정말 조바심이 생기고 그게 고객들한테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영업을 하다 보면 안 그럴 순 없죠. 안 그럴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영업 활동하실 때 내가 정말로 조바심이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심호흡 한번 하세요. 고객님들 만날 때. 진짜로 내 마음이 파도가 칠 때는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파도가 쳐도 진짜 힘들 때 파도를 진짜 호수로 만들으셔야 돼요. 진짜 잔잔한 호수로. 평정심을 가지고 영업하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점장님들 교육이 있을 거예요. 진짜 완전 화법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들 교육이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들이 꺼주셔도 돼요.